건방진 축구수다 킥킥킥. 자, 안녕하십니까. 건방진 축구수다 킥킥킥. 자, 시즌4 인사이트 10번째 방송입니다. 마지막 자, 이제 방송이네요. 진짜로 그 시즌4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음에 원래 저희가 혹시 한 번 더 하면 그건 특별 방송이니까 네네네네. 시즌4. 어쨌든 시즌4의 어떤 공식적인 그렇죠. 행보는 여기까지.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도 또 변함없이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편지를 쓰고 싶은 남자 라데꾸입니다. 라데꾸. 네, 반갑습니다. 누구한테 쓸 거예요? 네? 장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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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 좋다. 장모님. 네. 장모님에게 이 편지는 1980년도 영국에서 시작되네요. 아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인사 주시죠. 네, 저도 장모님을 찾고 싶은 남자 밍밍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가을 같네요, 느낌이 오늘은. 네, 가을 같아요. 봄이 아니야 이거 가을이야. 아니 가을도 아니야. 진짜 우중충하다. 원래 우리가 지금 따뜻해질 때 봄이라고 언제 봄 오냐고 했잖아. 아직까지도 없어요. 자, 이런 쓸쓸한 분위기가 너무나 익숙한 H드래곤입니다. 네, 변함없이 셋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한 번 더 저희 오투님. 오투님. 자,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죠. 찾아준 권오투입니다. 권오투. 권사님. 산소 같은 네, 남자 권사님. 오투입니다. 네. 권법의 신 오투. 반갑습니다. 자, 이 방의 공기는 부족해지는 것 같은데. 네. 자, 녹음실이 뭐 그닥 굉장히 넓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녹음하던 곳이 이제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지금 또 저희는 5인 이하로, 항상. 4인으로 이제 방역수칙 방역수칙 지키면서 같은 지키면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죠. 손소독 쓰고. 네. 네. 자, 오늘 그 인사이트 방송은 특이하게 저희 라데꾸님께서 한번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간만에 처음이네요. 진행을 이렇게 진짜 하는 게. 처음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조직 개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또 인사이트 전문가시 우리 인사이트 또 전문가입니까? 인사이트 전문가. 내부 전문가, 내부자들 네. 내부자들을 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실 네.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또 K리그가 새로 개편되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큰 변화점을 갖고 오는 건가요? 일단 K리그하고 대한축구협회는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갑자기 네네네. 오투님이 지금 눈높이를 어디다 둬야 되나 네네네. 이제 혼란스러워. 물론 뭐 프로축구연맹도 2월달 이사회 통해서 뭐 달라진 점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군요. 이제 조금 뒤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는 다른 거군요. 네네. 프로축구 연맹과 대한축구 협회는 대한축구협회 밑에 산하에 뭐 프로축구연맹, 뭐 대학축구연맹, 고등축구연맹, 뭐 풋살 연맹, 여자축구연맹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있다. 그러니까 큰 집 작은 집이라 생각하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제일 큰 집이 대한축구협회. 바뀌었다. 네. 대한축구협회 위에는 이제 대한체육회가 있죠. 네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다 네, 조직이 그렇죠. 돼 있다. 종목별로. 네. 대한체육회 요새 말 많던데. 그거는 뭐 저희 거기 말 많죠. 네네. 항상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네,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알겠습니다. 본격 저희는, 축구 방송이기 때문에 축구에서 가장 축구 높은 얘기를 조직인 하겠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 축구협회. 얘기를 하는 네. 걸로. 네. 그러면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난 2월 초 대한축구협회가 조직을 이제 에자일 조직을 적용한 혁신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에자일 들어가니까 뭔가 좀 또 있어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 말로 이서빌리티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에자일. 네, 그러니까 에자일이란 뜻이 뭐 민첩하다, 뭐 기민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구글 이나 외국계 기업에서 많이 하는 기본 자기네 그런 조직들이 있고 TF팀 구성해서 뭐 프로젝트 가면은 그 차출을 해가지고 멤버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식의 투트랙의 전략을 해서 실제 사무실에 가보니까요 책상을 다 뺐어요. 뭐야? 다 스탠딩 회 하는 겁니까 이제? 아니, 스탠딩이 아니라 정해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출근하면 뭐 2층에 가서 이 자리에 앉으면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대회나 특정 지역 예선이 생겼어. 그럼 TF팀이 구성되면 그 팀이 2층에 자리를 잡아. 아니면 특정 3층에 회의 자리를 잡아. 이러면은 그런 식으로 아마 자율적으로 뭔가 사고를 하고 좀 더 유연하게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지. 네. 나도 걱정이 엄청 되는데 지금. 네. 그 얘기는 제가 이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오트님이 좀 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뭐 내부 근무 환경이 좀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 그 5층에 있죠. 축구회가 5층에 있는 프로축구 연맹은 기존부터 한 1년 됐죠. 네. 그렇게 있었어요? 예, 본인 자리가 없어졌어요. 안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 좀 바꾸고. 기존부터. 과거에는 네. 이제 부서별로, 팀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여서 파티션 딱 돼서 그냥 앉았었는데. 공무원 조직처럼 앉아 네. 있었죠. 근데 사무국장님을 제외한 모든 인원들은 다 자율 의자로 앉는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거기 조금 얼마 안 된 좀 신입
저기 사원급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래도 네. 피하게 된답니다. 우리나라 현실상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피하고 싶은 사람은 피하고 또 네. 빨리 와서 좋은 자리 해야 되는 거네요. 빨리 와서 좋은 자리를 앉아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앉기 때문에 그렇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안 좋은 자리로 먼저 선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아요. 빨리 와도 좋은 자리에 앉지 않고 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구석진데 가서 앉아서 그들이 못 오게. 아니,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사실 뭐 구글 얘기하셨는데 그런 이제 선진국의 그치. 이제 선진 기업들의 행태를 좀 따라 해보고 싶었는데 현실상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또 협회도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괜찮아 보이고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받으셔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뭐 창의적인 사고다 뭐 이런 거 많이 강조됐던 거 있죠. 2010년도 초반에 그렇죠. 네,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딜리셔스 샌드위치라는 책이 있는데 뉴욕에 특파원을 가셨던 기자님이 쓰신 거예요. 그 주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 모아놓고 니네 창의적으로 생각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이 사람이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시간 아니면 그런 거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기대해야지 회의실 앉아놓고 왜 광고가 창의적으로 안 나와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좀 더 유연하고 핵심적인 거로 잡아서 일을 하고 싶겠다는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과연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아침에 출근하면은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저기 교수님하고 먼 자리부터 이렇게 채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황금존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나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는구나. 맨디 창가 아니면은 그 뭐 얘기했던 뭐 사무총장이 뭐 가장 먼 자리 눈에 안 보이는 자리 은폐가 가능한 자리 그런 자들이 골드석에 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는데 뭐 저희 아이들이 자란 그때까지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한 100년 후쯤은 가능할까요?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100년은 너무 좀 오래 간 것 같은데. 그럴까요? 100년이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뭐 교육이 뭐 100년지 대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과연 이게 당장 10년 뒤에도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게 했는데 만약에 뭐 성과가 별로다 이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다시 20년 뒤에 바뀔 것 같아. 20년 뒤에. 그렇죠. 20년 뒤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한 소리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 지금 이런 게 뭐 말씀하셨던 대로 역량에 뭐 집중돼서 신속하게 뭐 실행해서 뭐 핵심 취재 과제도 만들고 우리가 뭐 6대 과제가 여자 축구 활성화, 저변학대, 뭐 혁신이다, 뭐 육성을 한다, 뭐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타이틀은 정말 좋은데 과연 이거를 과연 얼마나 실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사촌 조카가 나 서울대 갈 거야.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디테일이 없는 것처럼 좀 느껴지는 그런 약간 느낌이랄까? 컨텐츠가 사상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형식만 따와서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사실 뭐 연맹은 어떤 취지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협회는 뭐 그 취지 자체가 사실 여러 개 실과 여러 개 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 협업 부분이 가장 안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집행부도 이제 선발하고 조직 개편도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취지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그러니까 요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대표 A 매치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 어쨌든 운영은 이제 경기 운영팀에서 진행을 하고 그 대회 홍보 마케팅 팀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 운영팀은 이제 경기 진행하면서 뭔가 이벤트를 해보고 싶어. 그럼 홍보 마케팅 팀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이 다른 거죠. 입장이 다르고 그 팀장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좀 선수를 불러서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경기력인 측면에서 또 이게 또 방해가 될까봐 또 안 내주고 어떤 특정 프로젝트 일을 중심으로 해서 각 기능 조직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플렉시블하게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합쳐서 운영을 해보자였는데 과연 이게 잘 될지. 사실 원래 그런 거는 되게 긍정적인 의견 교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운영적인 측면에서 선수 보호 측면 그리고 또 홍보라는 측면에서 선수를 활용하는 거 이 두 개가 결국에는 조금 어우러지게 돼야 된다는 게 이게 결국에는 근데 그 조직이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든 뭐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든 그런 의견 충돌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뭐 취지가 그런 취지를 시작했으니까 좀 지켜보는 거죠. 지금 라데쿠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단편적인 예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축구협회 조직을 좀 보자면 기존에는 지금 6개 실과 1개 본부, 1개 지원팀, 1개 사업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대회 운영실, 심판 운영실, 홍보 마케팅실, 경영 혁신실, 기술 교육실, 생활축구 본부, 대회 교류 지원팀, 축구 종합센터, 사업 추진단 이렇게까지 총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를 쌈박하게 3개로
묶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하는 일들은 다 다르지만 한데 묶어놓으면 뭔가 이제 구심점, 뭐 소위 말하는 뭐 팀장이 됐든 뭐 실장이 됐든, 그렇죠. 본부장 돼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많이 하는 실끼리 이제 묶어놨겠죠. 자, 일단 조직적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사실 이거는 일본 회사들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보다 하고 알아서 이제 뭐 해봐야죠. 해보는 거고. 자, 그보다는 사실 이제 인사가 사실 이제 좀 관심이 좀 가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 이번에 전에도 이용표 부회장 뭐 됐니 뭐니 뭐 나오기도 이용표 하고. 부회장도 뭐 협회 부회장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전체적인 총괄을 하시는 이제 전무님이 이제 박경훈 전 제주 감독님, 전주대학교 교수님이 임명이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도자 경력도 훌륭하시고 이제 대학교 강단에서 학생들도 많이 가르셔가지고 행정적인 것 사실 행정 업무는 사실 처음 하시기는 해요. 현장에서 많이 계셨었는데 근데 워낙에도 또 선수 시절부터 좀 똑똑하시고. 뭐 사회적으로도 이제 뭐 선수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 간의 그런 네트워크도 좋으셔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산수 오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조직에서 보면 이제 사실은 협회라고 하면은 경기력, 경기 운영 이거 위주로 가야 돼. 지금 실상은 사실은 이제 그 외적인 것들, 뭐 행정이나 이런 쪽이 좀 더 행정 경영 지원 이쪽에 좀 더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경기력적인 측면 아니면 대외적인 측면에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좀 협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플렉서블한 아니면 그 어떤 코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이제 듭니다. 이런 건 너무 전문적인 거라 축구 팬들 큰 관심은 없어요 사실 솔직히. 그보다 저는 관심 있는 게 좀 제가 들어본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들어본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 뭐 부회장이니 뭐니 막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지난 1월 달이었나 언제였나? 네네네.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K리그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로 계시죠. 현대산업개발 이제 회장님 계신 정몽규 회장님. 그렇죠. 정몽규 회장님. 54대 이제 회장을 다시 그렇죠. 이제 역임을 하셨는데 세 번째 연임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2013년부터 이제 하셨는데 그렇죠. 그 분이 이제 새롭게 이제 54대 회장이 취임하면서 또 코로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A 매치나 이런 이벤트들을 그렇죠. 전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취임하시면서 집행부를 이제 좀 파격적으로 변화를 줬다라는 평과 이게 과연 뭐 잘 돌아갈까? 좀 그렇죠. 의문을 가진 분들은 어디를 가나 있는데 뭐 그렇죠. 그 그 의문을 가지시는 드래곤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름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그러니까요. 선출이 됐어요. 뭐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집행부 구성은 총 29명이에요. 회장님 포함한 이사가 29명이고 감사가 2명.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22명까지만 선발이 되고 발표가 됐죠. 그럼 부회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나머지 7명은 이제 회장님 권한으로 뽑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부회장에 이제 6명이 이제 선발돼 있는. 뭐 부회장이 6명씩이나 되냐? 6명입니다. 그러게. 제 홍은아 이화여대 교수님인데 이제 요 분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게 KFA니까 대한축구협회 최초 부회장, 여자 부회장. 여자로 최초 부회장님. 그분은 뭐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요? 이화여대 교수님. 그리고 심판은 되게 유명하시죠. 심판 최초로 국제 심판도 하시고 뭐 그러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파트는 여자 축구와 심판 파트를 이제 부회장 역할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다들 아시죠? 유명하죠. K리그 레전드 김병지. 김병지. 뭐 지금 뭐 직책은 스포츠 문화진흥원 이사장님으로 이제 돼 있는데 홍병지 TV 하다가 갑자기 협회 부회장 되셨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감투도 요새 조금 대표님이라고 부르는데 뭐 가끔 대표님이시죠. 통화할 때 대표님이라고. 통화할 때도 이제 뭐 좀 더 이제 한 단계 가까워지면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직은 저는 아니고. 근데 보면은 그 김병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으로 뭔가 좀 관통해서 뭔가를 지속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도 연결시키고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롤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트뿐만 아니라 뭐 생활체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체적인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선정을 좀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멋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김병지 이제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연이 있어서 행사도 같이 하고 뭐 울산에서 모시고 서울까지 온 적도 있는데 생각이 일단 다르세요. 기존에 있었던 스포츠 쪽에 일하셨던 분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은 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르다. 좀 더 다양하게 많은 걸 생각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일단은 생각이 다양하다. 약간 미래 건설적인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축구만 생각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사업도 많이 하시고 이제 다양하십니다. 김병지 부회장님은 생활축구와 저변 확대 파트를 이제 담당하실 거고요.
다음은 이제 김대은 전북 축구협회장. 네. 이분은 아마 모르시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많이 모르시는데 다 모르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뭐 선수 생활 하시고 이제 행정 쪽에서는 사원으로 입사를 하셔가지고 전북 축구협회 회장까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신화를 쓰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네. 네, 조금 또 바로 넘어가자면 오케이. 다음은 조현재 부회장님인데 요분도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모르죠. 대관과 축구 종합센터 부분에 대해서 파트를 맡으신 분이에요. 사실 축구 쪽에서 뭐 소위 말하는 행정 업무를 하면서 대관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그렇죠. 스테디움은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 경기장이 있어야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축구 종합센터를 맡았다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천안 쪽에 제2의 이제 그렇죠. 천안에 센터 한다는데 이번에 이제 회장님이 주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개 중에 한 개다. 천안 쪽에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이제 업무를 중요한 자리인 거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협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용수 세종대 교수님. 이용수 교수님. 다 아시죠? 히딩크 친구. 히딩크 친구. 아니? 모르세요? 몰라요. 예전에 해설도 많이 하셨고. 얼굴 보면 알아요. 히딩크 옛날 나올 때 그러니까 KBS에서 해설 되게 오래 하셨고 그 히딩크 옆에 보시면 안경 쓰시고 되게 온화하게 생기신 교수님 계십니다. 그렇구나. 네, 보시면 알 겁니다. 히딩크 옆에 제일 많이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근데 지금 와서는 근데 우리 밍밍이 축구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겠고. 몰라. 기술과 워낙 재밌게 보면 되니까 나는. 기술과 전략 파트를. 마지막 그쵸. 6번째 부회장님은 최영일 부회장님. 네. 어떻게 되죠? 그 지금 동아대 감독님 전에 하셨었고요. 그 미우라 지우개. 그쵸. 옛날에 국가대표였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미워라에서 미우라 이런 그 아재 개그 하셨던 그런 최영일 감독. 90년대, 80년대, 90년대? 네, 90년대 초반. 80에서 90년대. 그렇죠. 네. 일단 밍밍이가 모를까 봐. 몰라요. 네, 추가 설명. 그렇죠. 요 분은 이제 대회 운영 파트. 그거를 맡아서 이제 평은 이제 뭐 각 영역별로 뭐 전문성을 좀 갖춘 인물들을 파격적으로 많이 파격적인 것 같아요. 선임을 했다라는 지금 평가는 있는데 저기도 있던데 나 저거 누구지 아나운서 분. 그 이제 다음에 얘기를 다음 나와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 축구 방송 중입니다. 근데 이제 평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그러니까 파격이란 말 자체가 파격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게 호평도 있고 혹평도 있고 이게 그 너무 그렇죠. 좌우에 이게 중간이 없이 딱 갈리는데 어쨌든 이 결과는 이 좀 더 이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평가를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회장 6명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과위원장 5분, 그 다음에 이제 협회의 기존 이제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 전무이사와 사무총장.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드래곤님께서 이제 궁금해하셨던 이사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사진에 이사진 만나보구나. 분과위원장 5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다 재선임이 되셨어요. 4분은 기존에 하던 일들을 좀 일관성 있게 유지하자. 이런 취지에서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님, 조긍현 조긍현 대외위원장님, 유대우 윤리위원장님. 야, 그건 모르겠다 누군지. 윤리위원장? 네, 서창희 공정위원장님까지는 재선임이 됐고 요 5번째가 재밌습니다. 이천수 사회공헌위원장으로. 이천수. 네네. 그렇죠. 이천수. 전 유나이티드 전력 강화 실장이셨죠. 뭐 저 인천이. 아니 2002년 월드컵 선수였죠. 네. 뭐 누구나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4분은 기존에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이제 좀 젊죠. 이천수 위원장님께서는 젊은데 요걸 포함해서 여기도 조금 변화를 한번 가져가 보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될지 안 될지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 나머지 4분과 여기 인천수 이제 위원장님 나이 차이는 거의 이제 아버지 삼촌뻘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그 스승과 제자뻘 이상 차이 나는 감독님들하고 뭐 저 정도 연령대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협회 살림을 책임지는 저기 지금 울산 감독으로 가셨던 홍명보 감독님께서 이제 역임하셨던 전무이사에는 박경훈. 전 제주 감독, 유나이티드 제주 감독님. 다들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이제 하얀 머리에 가죽 재킷, 멋쟁이 오렌지 머리도 나중에 염색하시고. 좀 모르겠어요. 그렇죠. 민민이는 모르시죠. 그리고 이제 K리그 좀 보신 분들 또는 90년대 축구 좀 보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나머지 이제 사무총장인 연임 대신 전한진 사무총장인데 요분은 이제 행정 쪽으로 기존에 하셨던 그 처음에 업무를 시작하셨던 게 히딩크 통역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국가대표 지원팀 뭐 두루두루 다 요직 거치셔서 지금 사무총장 역임을 되셨죠. 산증인이시죠. 야. 근데 이제
기대하셨던 뭐 기대하고까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자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네, 그 뉴스에 아나운서에 나왔길래. 너무 편중이 되시지 않았나. 뉴스가 일단은 나오길래. 이제 이 사진으로 9분을 이번에 이제 네. 그거 한 명만 얘기해줘요. 아니요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그래요?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H 드래곤이 원하는 저기 이 사람 한 알겠습니다. 분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 선임이 되셨고 어떻게 네. 되는지 한번 오투님께 설명을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조현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님이 네. 이 사진으로 이제 선발되는데 이분이 이제 작년까지는 사무국장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진급하신 겁니까? 한 네. 단계 오케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막중해 주셨죠. 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그래요? 온화한 그 얼굴을 가지고 계신 네. 근데 좀 흡연을 좀 많이 하시는 TMI. 축구회관에 흡연구에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일단 이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박공원 전 서울 이랜드 단장님. 네. 요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더 많죠. 아유. 그 그래서 얘기는 이번에- 이제 같이 술을 많이 먹는다. 네. 술을 이분은 술을 전혀 안 드십니다. 술을 안 먹는 네. 사람도 만납니까? 담배도 안 태우시고 기습 나이스. 담배도 안 태우시고 네. 근데 깜짝이야. 이분이 이제 한국 축구 발전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저랑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면 한 2시간 통화를 해요. 사실 남자끼리 2시간 통화하는 게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분 위험한-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하시면 박공원 이름을 쓰셨던 칼럼이나 아니면 이런 그 생각에 대한 재현을 많이 그래? 하셔가지고 되게 일단 많아요. 예, 짜투리로 말씀드리자면 음. 베스트 11에서 계속 매주 칼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명장이라는 유튜브. 지금 한 3회분 정도 하는데 한국 축구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한번 봐야겠네. 예. 그럼 현장에서 오래 더 근무하셨기 때문에 내공 있는 그런 좋은 말씀들 많이 네. 해주실 수 도움이- 있겠네요. 현장 얘기들도 많이 있을 네, 테고.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스포츠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좋네요. 이거 좋네. 그래서 그런 스포츠 산업 부분을, 쪽에 네, 진출하는 참고해 주시면 유튜브 되고. 명장. 네. 명장. 다음은 오승인 광운대 감독님, 네네. 양승은 광운 전 공고 부장님, 네. 한상신 전 이리동주 감독님, 최강훈 대동초 감독님, 박채희 한체대 감독님, 그 다음에 김진희 경기 감독관님. 요 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각 급별로 이제 초중고 대 그리고 이제 네. 뭐 심판이나 다양한 파트에서 보셨는데 요거를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면 오승인 감독님은 개 1인상으로 사퇴를 하시고 용인대학교 이정강 감독님이 이사로 대신 들어가셨어요. 네네.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근데-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하고 싶던 신하영 아나운서. 빰빠바밤 하버드 출신이죠? 네, 하버드. 네. 리버풀 팬이시고요. 아, 신하영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 사진은 아까 이제 현직에 계시던 광운대 뭐 감독님부터 해가지고 한체대 감독님 그다음에 경기 감독관까지 저도 대한축구협회 경기 감독관을 자기가 갖고 있죠. 높은 자리이신 네, 거네. 지도자 출신 방송 경기 감독과 행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했다라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방송 경기 그 경기에서도 초중고대 다양한 급들의 인사들을 임명을 해서 다양한 약간 좀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 파격적인 인사. 그러니까 네. 약간 좀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좀 약간 이전보다는 미디어 친화적으로 간다. 뭐 약간 더 좀 흥행을 노려보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니 글쎄요 뭐 신하영 아나운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말씀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현장에서 되게 내공을 많이 쌓으시고 그렇죠.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 여기 그 김진희 그 여자 경기 감독관님도 그 감독관 뭐 여자 최초로 뭐 국가대표 그러니까 초반에 어려울 때 국가대표도 하셨고 선수 생활 그리고 감독관으로서 여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뭐 위원장 이렇게 하고 이사까지 올라오셨던 자체가 사실은 대단하신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두 분이 계신데 뭐 요분은 이 두 분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는 뭐, 진짜 그냥 예, 뭐 충북 감사합니다. 축구협회장님이고 뭐 전 뭐 회계법인 네. 부대표였던 그러니까 분들인데 뭐 회계감사, 뭐 행정감사는 뭐 대체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집행부 선임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이제 사실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분과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이 사진 60% 이상이 새롭게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최초 여자 부회장. 네. 그리고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이끌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뭐 사실 한국 축구 발전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도 저는 이제 관심을 두고 있지만 네. 사실 이런 분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축구를 이제 잘 그렇죠. 모르는 일반인들이. 근데 처음 보는 이름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을 많이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기존 임원 임기가 4년이었는데 이번에 2년으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평가를 해서 중간 평가를 통해서 재선임한다. 냉혹하네. 네. 그렇죠. 이 느낌이 저는 약간 현대 쪽에 이제 기업의 약간 기업 문화에. 문화를 이제 좀 접목시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좀 박차를 가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그렇죠. 보통 기업들 다 2년 그렇죠. 임기로 그러니까 가거든요. 업무 평가에서 안 된다고 네. 그러면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잘하면 또 연임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대기업의 약간 운영 방식을 좀 약간 그렇네요. 어느 정도 도입을 해서 조금 변화와 발전시켜 보겠다. 네. 이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이번 집행부의 이제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오트님께서 너무 준비를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뭐 부가 설명할 게 없을 만큼 깔끔한데요. 그러니까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 저희가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평가라는 게 항상 그 과제를 다 마치고 이렇게 평가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있던 과제들은 자 일반인들은 모르고 저도 별 관심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냐면 큰 방향성.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이제 뭐 인사라든지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냐. 그럼 예를 들면 제일 K리그 이제 K리그인데 대한프로축구협회가 자 예산으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종목별로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대한체육회 준하는 네. 예산이니까. 여기가 지금 작년도에 예산이 하면 900억이 넘었었는데 사실 10년 전에도 900억 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1000억 넘을 줄 알았는데 못 넘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900억 넘었었는데 작년에는 한 20-30% 줄었어요. 네. 한 700억이 안 되는 아마 수입이 났을 테고 아마 A 매치가 되고 취소가 되고 뭐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뭐 직원들 네. 월급도 뭐 대부분 삭감되고 자, 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됐죠.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예산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라고 하고 그 이제 각 밑에 산하 경기들 다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렇죠. 그걸 단기적인 것부터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그쵸. 어떻게 유소년을 키우고 어떻게 이제 학원 축구들과 연령별 대표 이제 선수들을 어떻게 계속 이제 할 거냐. 또 아까 우리 그 저번에 얘기했었지만은 선수들이 그 학업도 병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 대한 뭐 저기 프로축구 연맹하고도 연명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승강제에 대한 정착 그리고 이제 그 파주 훈련장 만들어서 이제 천안 훈련장도 하나 좀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이 기존에 어떤 부분이 좀 더 좋지 않았던 부분 또는 미흡했거나 해야 될 방향성을 갖고 그게 결과적으로 1년, 2년 지나서 그분이 어떻게 더 좋아졌다라는 게 나와야지 사람들이 그 변화나 뭔가 인사가 도움이 됐구나. 대한축구가 그래도 이 협회 덕분에 조금 더 한 발 더 나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평가하고 보려 이거는 사실 일반 주민들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좋으신 지적인데 말씀드리자면 그 지난번에 우리 목표가 뭐였고 성과가 뭐였고 4년 동안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런 성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치 선거하듯이 그냥 좋은 말들은 다 엄청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과제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인사를 뭐 연임을 시켰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로 신임을 했고 우리의 단기 목표는 뭐고 장기 목표는 뭐다. 그럼 이런 그런 건 부분들이 없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 나온 건 없어요. 그런 건 언론에 없었어요. 보면 자, 없죠. 그럼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역시 이번에 한뎁스 또 네, 그 협회장님이 54대로 여기 연임되면서 정말 특별한 하나 행보를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말단 사원까지 맨 아래에 있는 이제 뭐 인턴이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정직원 기준 사원까지 한 명씩 1대1 면담을 다 했답니다. 1대1 면담. 네, 1대1 면담. 이번에도 하셨고 지난번에 하실 때 하셨고. 뭐 잘못해서 1대1 면담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데 면담이니까 그러니까. 무서워. 사실 부담스럽지만 사실 회장님과 뭐 일반 사원이 만나기는 하겠지만 대화할 일은 없죠. 특별히 없죠. 없죠. 또 대기업의 청수시니까 네, 좀 어려운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의 이제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진 못했겠지만 작은 목소리까지 들어보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주변에서는 그래요. 이제 대기업에 있는 약간 뭐 시스템을 도입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지만 요걸 가지고 마지막 이제 임기라고 이제 이번에 54대가 그렇죠. 그 안에 이제 크게 3개 다 말씀하셨는데 드래곤님께서 일단 축구센터, 그다음에 승강제, 자생력. 그래요? 요거를 마지막에 만들고 가자라는 게 이제 협회장님의 큰 취지라는 게 이제 오케이.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은 여기 안에 하는 거 관심 없죠. 그렇죠. 근데 축구센터가
천안에 이제 JNFC가 생겨서 네, 네네. 생기고 그렇죠. 그쪽에 이제 뭐 새로운 변화가 생길 거고 승강제 우리 관심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까 뭐 U22 뭐 얘기도 했지만 그 부분. 그다음에 협회가 맨 그렇죠. 나랏돈만 갖다 쓸 수 없으니 자생용도 좀 갖출 수 있게끔 다양한 사업들도 네, 많이 차고 만들어 나가자라는 게 요 큰 세계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그림을 잡고 네. 또 이렇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신 거니까 이건 좀 긍정적으로 어쨌든 네. 저는 계속 응원. 좀 한국 합니다. 축구에 관심이 가지신 분들이 이런 걸 보고 네, 좀 그렇죠. 응원을 좀 저는 해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드래곤님 말씀하신 걸 뭔가 당장 뭐 혁신을 해가지고 바뀌진 않았지만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어쨌든 지금 K3포도 생기고 그렇죠. 뭐 조금 복잡하지만 승강제도 좀 있고 그리고 전에는 이제 축구센터랑 협회 건물이랑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외국만 가도 그 센터랑 협회 대부분 같이 있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왜냐하면 그 같이 있어야 좀 더 시너지도 나고 그 빠르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천안에 J센터도 이제 확장해서 짓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그러니까 어떤 혁신이나 변화라는 게 어떤 버튼처럼 딱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이게 지나고 보니까 잘 됐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되게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응원할 때는 응원해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곁에서 잘 지켜봐 주자. 네. 네. 아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수원삼 화이팅. 한국 축구 대한민국 청하시 만세. 네, 만세. 우리 드래곤님이서 네. 네. 뭐 날 위해서 뭘 했다고요? 수원삼 화이팅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오늘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다양하게 꾸며봤는데 이게 사실은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이렇게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이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럴 수 있는데 있죠. 네.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어느 날 이거 관련된 신문 기사 나올 때 그때 했던 얘기들이 이런 거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에 관련돼서 계속적인 응원의 목소리를 네, 내주시면 저도 아무튼 더 발전할 수 있게 처음 들어봤지만 쏙쏙 들어오네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축구 관계자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말 축구에 관심이 많거나. 제가 네.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이 정도면 거의 1타 강사예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회장님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네.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들으실 게 많아요. 들으실 게 많아가지고 네. 아련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 인사이트 네. 요거를 중심해서 이제 그 시즌 4 네. 정말 그 오피셜하게는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또- K리그를 응원하면서 이렇게 네. 또 끝내게 K리그와 됐네요. 대한축구를 응원하면서 맞아요. 뭐 프리미어를 주로 많이 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저는 둘 다 봅니다. 대한축구와 K리그도 응원하면서 또 대표팀도 응원하고 맞습니다. 연령별 그 축구 선수, 축구 산업에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네. 저도 응원합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뭐 그냥 프리미어리그부터 네. 생활체육까지 달려니까 아주 그냥 오늘은 뭐 되게 힘드네요. 다양한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뭐 오투님이 오셔가지고 네. 조금 더 폭넓게 네. 약간 쓸데없는 얘기든 많이 오면서 지난 주에서 이번 주까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시즌 4 긴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청취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별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상관없이 시즌 5는 또 다시 계속 될 거니까요. 저희도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좀 더 충전한 다음에 네. 좀 더 좋은 방송으로 그리고 오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한 잘 되면 유튜브로 얼굴 네. 반 가리고 나오는 걸로 해서 가면 쓰나요? 네. 저는 얼굴 공개할 겁니다. 공연광도 아니고 가리고 싶어. 왜? 좀 가려야 될 것 같아. 자 안경 두꺼운 거 쓰고 오신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시즌 4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꼭 다시 뵐 수 있도록 네. 다음에 만나요. 개인적으로 시즌 5에서 만날 땐 코로나가 좀 끝나서 즐겁고 편안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단계라도 좀 가서. 하여튼 1단계까지만 돼도 그렇죠. 네네. 싱글벙글이죠. 자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건방진 축구수다 킥킥킥.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건방진 축구수다 킥킥킥. 자, 건방진 축구수다 킥킥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엉망진창이야.